자, 이제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세포막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세포 내부와 외부의 물질 출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이 중요한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하고 단백질이 묻혀 있는 구조다. 물론 거기 사이사이에 뭐 여기 있지만은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들어있긴 합니다. 중요한 건 저 두 가지인데, 자, 한번 보세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건 지질의 일종인데,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어요. 이 머리 부분은 보통 우리가 물하고 친하니까 친수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친유성, 기름하고 친하다 또는 소수성, 물하고 친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지질은 친수성과 소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다시피 우리 몸의 대부분, 세포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수성이 뭔가 인력을 형성할 만한 구조가 못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 그러니까 인지질 두 개가 맞닿아 있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바깥쪽은 물하고 친한 친수성이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누구하고 친한, 물하고 친하지 않은 소수성인 꼬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바깥쪽, 세포 쪽으로는 결국 물하고 친한 친수성이, 내부는 소수성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포막의 역할은 뭡니까? 물질의 출입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나 이런 세포막 자체가 뭘 가지고 있다?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세포막 자체가 뭘 가지고 있다?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할 수 있다? 물질의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서 물질이 이동하면 되긴 한데, 그게 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뭐 관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파묻혀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구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동 통로가 두 가지 있는 거죠. 경로가 뭐 할 수 있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서 물질이 출입할 수도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 물질이 출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포막 자체는 유동성이 있는 단백질과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로가 몇 가지 있으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두 가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경로에 대한 걸 배워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볼 텐데요. 처음 뭘 볼 거냐면, 처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볼 때 먼저 용질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용질의 이동. 그러니까 용질의 이동은 이 용질 자체의 입자가 제법 크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세포막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단순확산이니 촉진확산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원래 이제 이 물질이 이동을 할 때 에너지를 써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건 어떤 경우냐면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갈 때는 그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작은데 받아야 되는데 많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땐 에너지를 주로 씁니다. 써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용질 이동이 많은 데서, 많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고농도라는 뜻이죠. 용질이 많다는 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어렵지 않게 스스로 움직여서 이동할 수 있을 때 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이동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많은 데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림 보세요. 많죠? 적죠? 많은 데서 작은 쪽으로. 포도당 많죠? 적죠?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입자가 작으면 이동을 잘하긴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분자들 CO2나 O2 같은 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어떤 도움도 없이. 그리고요, 이 내부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름하고 친한 이 소수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지방산이나 기름하고 친한 지용성 물질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필요 없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대표적인 예가 폐포에서 산소랑 이산화탄소 왔다 갔다 하는 거.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도움 없이 이동한다고 해서 단순 확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반면에 크기가 조금 크거나 물하고 친하다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누구 도움 받는다? 단백질 도움을 받는 겁니다. 단백질이 도움을 좀 줘서 그렇다고 에너지가 필요한 건 아니고 도움을 좀 줘서 합니다.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단백질을 통한 이동을 촉진 확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거나 아니면 물하고 친한 이온이거나 비교적 그래도 좀 입자가 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에서 포도당이라든지 단백질 합성을 위한 아미노산을 흡수하는 건 대표적으로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촉진 확산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이동을 하니까 농도 차이만 존재하면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확산하는 속도는 계속 빨라질 겁니다. 아무런 도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촉진 확산은 어떻습니까? 단백질에 도움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모든 단백질이 물질 이동에 관여하고 있다면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빨라지다가 아무리 농도 차이가 나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또는 단백질이 모든 물질을 이동시켜주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하지 않는다? 촉진하는 속도라고 할까요? 이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빨라진다. 단순 확산. 어느 정도 빨라지다가 일정하다. 촉진 확산.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는 건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용질이 이동하는 걸 봤잖아요. 삼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거하고 차이가 삼투는 용질이 아니고 누가 이동하는 거다? 용매가 이동하는 거고요. 그 용매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용질이 이동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용질보다 용매는 용질보다 입자의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용매 입자, 그러니까 물이죠. 물은 용질과 다르게 조금 비교적 자유롭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하든 단백질을 통하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죠. 아까 용질은 많은 곳이 고농도, 적은 곳이 저농도잖아요. 근데 물이 많으면 농도가 낮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물은 많은 곳이 어디가 됩니까? 저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서 작은 데로 간다.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으면 저농도, 물이 작으면 고농도가 되니까 사실상 이 삼투라고 하는 건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쉽게 얘기하면 물이 많은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농도가 낮다, 싱겁다. 그럼 뭐가 많다? 물이 많다. 농도가 낮다. 그러면 국으로 치면 짜다는 이야기니까 물이 작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물이 한쪽으로만 이동하냐? 물은 비교적 자유롭다니까요. 그래서 물이 많은 데서 작은 곳으로도 물이 이동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동 안 하는 건 아니고 물이 작은 곳에서도 많은 곳으로 이동하기는 합니다. 근데 화살 보면 알겠지만 훨씬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많이 이동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물은 어디로 이동한다? 오른쪽. 물이 작은 고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농도 쪽은 수면이 낮아지고 고농도 쪽은 수면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투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용질은 비교적 커서 할 수 없는데 마음껏 이동할 수 없는데 용질이 이동을 해서 농도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한다? 삼투 현상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에 보면 이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를 나눠놨는데 일단 공통점부터 농도가 낮다. 그럼 이거는 세포 내부보다 농도가 이 용액이 낮다는 이야기니까 바깥쪽이 뭐가 됩니까? 저농도가 되죠. 이걸 저장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농도는 물이 많죠? 나가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들어오는 건 왕창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혈구가 됐건 식물세포가 됐건 어쨌든 물의 양이 많아지겠죠.
농도가 같다는 건 세포 내부와 외부가 같은 거고 이걸 뭐 등장액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물의 이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일치하니까 뭐 한다? 세포의 크기나 물의 양이나 질량이나 변함이 없다. 반대로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세포 내부보다 바깥이 높다. 뭐 고장액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바깥이 고농도 물이 적다. 그러면은 작은 데서 들어오는 것보다 많은 데서 나가는 게 더 많을 것이다. 그럼 세포 내부의 물의 양이 작아질 것이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굳이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자 보세요.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으니까 그냥 쭈글쭈글해질 겁니다. 근데 여기죠. 쭈글쭈글해지는 거는 쭈글쭈글해질 겁니다. 근데 식물 세포는 어떻습니까? 세포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세포벽과 쭈글쭈글해지는 세포질이 뭐 할 것이다? 분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포벽에서 분리된다. 이거는 동물 세포에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우리는 뭐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다? 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이거는 식물 세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이 바깥에 지켜주는 게 없으니까 빵빵해지다가 터질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물 세포는 용혈 현상이 발생한다, 팡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식물 세포는 어느 정도 질량도 커지고 빵빵해지다가 세포벽이 딱 지켜주니까 더 이상 안 켜질 겁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한다? 팽윤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포에는 용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식물 세포에는 팽윤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동물과 식물의 차이죠. 결국 세포벽의 유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많다. 그게 3토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세포막의 구조라고 했고 A가 뭡니까? A가 인지질이죠. 인지질. B는 뭡니까? 막단백질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이죠. 포도당은 비교적 입자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뭘 통과한다? B, 단백질을 통과한다. A는 친수성 부분은 세포막의 양쪽, 그렇죠?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거니까 맞는 말. B는 물질 이동에 당연히 관여를 하죠. 답 뭡니까?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A가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이동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요. B는 단백질을 통한 이동이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기억. 전하를 띠는 물질, 물하고 친한 물질은 주로 뭘 이용한다? 단백질을 통한 이동이다. 틀렸고요. B의 농도는 어디가 높냐? 어디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둘 다 가에서 나로 이동하죠. 용질이 많은 곳은 고농도. 가가 A든 B든 고농도. 용질이 작은 곳은 저농도. 그러니까 가가 높아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포도당이 해당한다. B면은 단백질 통한 이동이니까 포도당과 아미노산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정상 적혈구라고 했죠. 적혈구라고 했으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 동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보니까 A는 들어오는 양은 조금인데 나가는 양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포 내부가 물이 많아서 저농도고 세포 바깥쪽이 고농도겠죠. 고장액이죠. 액체 자체가. 그 다음 B는 어때? 정상 모양이니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같을 거고요. 요거는 보통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많은데 나가는 건 조금밖에 안 돼. 안쪽이 고농도, 바깥쪽이 저농도가 되죠. 이렇게 빵 터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용혈 현상 이런 표현이라고 했죠. 기억. A는 그렇죠. 고농도에 넣었을 때, 고장액에 넣었을 때 맞는 말. B에서 적혈구의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일어난다. 일어난다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같을 뿐이지.
일어납니다. 디귿. C는 팽윤 상태이다. 이 팽윤 상태는 사실 통합과학에서 주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팽윤 상태는 주로 어디에 쓰는 말이다? 식물세포에 써주는 말입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지 맞습니까? 터져서 용혈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